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지혜를 담다입니다. 운동 정말 귀찮을 때가 많죠. 특히 너무 춥거나 땡볕에서의 운동은 더더욱 그렇죠. 오늘은 운동하지 않고도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물론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시작하시죠. 1. 왜 운동 필요 없다? 고 말할까? 운동은 분명히 우리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체질적 혹은 생활 환경적 이유로 인해 전형적인 운동 방식을 지속하기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 매일 가거나 한두 시간씩 꾸준히 달리기를 하는 등 체계적인 루틴을 지키기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 필요 없다는 아예 몸을 움직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식적인 운동 시간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도 일상 속 작은 습관이나 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과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의 장수 마을이나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그들이 매일같이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몸을 꾸준히 쓰는 활동, 자연스러운 생활, 균형 잡힌 식습관 같은 요소들이 쌓여 종합적으로 수명 연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오래 살 수 있을까요? 2. 장수의 기본 원리는 하루하루의 누적. 이 핵심. 장수의 비결을 논할 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인생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거창하게 몇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거나 몸에 특별한 자극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몸은 오랜 기간 누적된 습관들의 합으로 지금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예컨대 하루에 10분씩 스트레칭을 하든 직장에서 일할 때 조금씩 의자를 밀고 일어나서 허리를 돌려주든 아주 작은 행동들이 매일 반복될 때 어느새 운동을 한 것 이상의 효과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필요 없다라는 말은 바로 이 생활 속 운동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몸에 과도한 부담을 줄 필요가 없이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며 꾸준히 신체 건강을 챙긴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조금씩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될까요? 많은 연구 결과가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면 몸에 좋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걸을 공간이 없다거나 걷기가 불편한 환경이라면 굳이 억지로 10,000보 달성을 노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일상에 편하게 녹여낼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죠. 더불어 이런 생활 속 활동 외에도 정신적 습관,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장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움직임의 재발견이죠. 나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움직일 뿐이다. 운동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왠지 체육관, 러닝머신, 헬스장, 땀, 호흡곤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운동이라는 의식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걷고 물건을 들고 청소를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일상 속 움직임만으로도 얼마든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명 NEA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운동이 아닌 활동에서 소모되는 열량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령 스마트폰을 잠시 살펴볼 때 흔드는 손동작, 식사 후 그릇을 정리하는 행동, 집안을 돌아다니며 가벼운 설거지를 하는 일 등이 다 NEAT에 해당됩니다. 이는 별도로 운동할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량을 소모하고 신체 각 부위를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소소한 움직임들이 사실은 거대한 헬스장 루틴이나 마라톤 연습만큼이나 우리 몸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 운동은 너무 싫다 라는 분이라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즐겁게 몸을 조금씩 더 움직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매번 엘리베이터를 타기보다는 2, 3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한다거나 무언가 마실 것을 준비할 때 한 번에 다 가져오지 않고 일부러 두세 번 나누어 걸어가는 식이 의외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4. 식습관도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장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큰 축은 바로 식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때로는 극단적인 식단 조절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장수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복잡한 식단 계획보다는 적절히 절제하면서도 맛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이 장수 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먼저 조금 덜 먹으면서 조금 더 느끼기죠. 장수하는 분들은 대부분 포만감을 100% 채우지 않습니다. 즉 위에 7, 80% 정도만 채우고 식사를 멈추는 것이죠. 이는 몸이 소화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체중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최대한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섭취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되어 과식을 방지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 먹기. 가능하다면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 즉 신선한 채소, 과일, 제철 식재료를 섭취해 보세요. 굳이 유기농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을 많이 거친 식품들은 맛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양의 당분과 지방,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몸이 받는 부담이 커집니다. 1일 한 채소, 1일 1과일 생활화하기. 매 끼니마다 다양한 채소나 과일을 접하기 어렵다면 단 한 끼라도 꾸준히 채소 혹은 과일을 한 가지 이상 꼭 챙겨보세요. 예를 들어 한 끼에는 샐러드를 먹고 다른 끼니에는 과일을 곁들이는 식입니다. 이런 작은 시도가 쌓이면 점차 식사 전반에 걸쳐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거창한 건강식 식단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식이 아니어도 생활 속에서 최대한 신선한 음식을 즐기고 과식을 피하는 소소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몸 상태를 개선하고 장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5. 긍정적 사고와 스트레스 관리.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장수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경쟁을 조장하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 와중에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건강 수명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스트레스, 그까짓 거 가볍게 흘려보내는 기술. 운동은 싫지만 명상이나 호흡법 정도라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깊은 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머릿속 잡생각을 내려놓으려 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가벼운 음악을 틀어놓고 의식적으로 몸을 이완시키면 서서히 멍 때리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하고 심장 박동수나 혈압도 안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각 정리의 습관. 복잡한 머릿속을 그대로 방치하면 작은 고민도 커지고 스트레스가 만성화됩니다. 이런 경우 글로 써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무 종이나 노트에 자신의 고민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쓰다 보면 머릿속에 뒤엉켜 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음을 깨닫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낙관적인 시각. 되는 일도 없고 사는 게 왜 이리 팍팍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기서부터 몸과 마음이
동시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잘 될 거야라는 마음을 가져보면 실제로 그 긍정적 믿음이 행동에도 반영되어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꾸준히 나는 잘 해낼 수 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같은 자기암시를 해보세요. 아주 유치한 것 같지만 낙관적인 태도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적극적인 사회성 발휘. 함께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 의외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혼자 조용히 사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완전히 혼자만의 생활은 우울증, 고립감, 스트레스 등을 유발할 위험이 높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가 돈독할수록 수명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모임에 참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주 1회 정도라도 마음 터놓을 사람과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신적 안정감이 커지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대면 모임이 어렵다면 전화나 영상통화 등 비대면 소통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내가 아낄 수 있는 사람과의 감정적 교류입니다. 취미 모임 활용. 굳이 헬스나 달리기 동호회가 아니더라도 작은 취미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독서 모임, 영화 감상 모임, 수공예 모임 등 한 가지 관심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지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동시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힘.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그룹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나 관심사를 공유하고 서로 댓글을 주고받으며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연결감을 느낄 수 있죠. 물론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적절히 활용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되 너무 오랫동안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습관은 장수의 기본이 되는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 수면과 휴식이 답이죠. 잘 자는 게 오래 사는 길.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 대신 생활 속 움직임을 열심히 챙긴다고 해도 잠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수면이야말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며 식욕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 과식을 유발하기도 하죠. 수면 루틴 만들기. 시간에 관계없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불규칙하게 가져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각에 잠을 청하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론 직업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 어렵다면 최소한 자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서 잠에 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밝지 않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며 시끄럽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향초나 디퓨저 등을 활용해서 편안한 향을 퍼뜨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침구류 역시 내 몸에 맞게 푹신하고 편안한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부담 내려놓기.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 내일 일정이 걱정되고 오늘 실수했던 일이 떠올라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따로 메모장을 두고 머릿속에서 맴도는 걱정거리나 할 일 목록을 적어두세요. 일단 여기 적어뒀으니 내일 이 메모를 보고 처리하면 된다고 마음먹고 최대한 생각을 떨쳐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너무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방법이 숙면을 도와줄 때가 많습니다. 8. 힘들이지 않고 건강해지는 미니 습관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핵심은 삶 전반에 걸쳐 조금씩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아래는 일상에서 쉽게 시도해 볼 만한 미니 습관들입니다. 물 자주 마시기. 커피나 음료를 마시기 전에 먼저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우선 충족시키면 불필요한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가벼운 맨손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서 기지개를 크게 펴고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집안일을 작게 나눠 하기. 청소나 빨래 등을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몸이 뻐근해질 때마다 잠깐씩 나눠서 해보세요. 부담도 줄고 활동량도 늘어납니다. 쉬는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사무직이라면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두고 자리에 일어나 30초에서 1분 정도 몸을 가볍게 움직이세요. 허리나 목, 손목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식사 전 5분 산책. 점심시간 전이나 저녁을 먹기 전 짧게라도 바깥 공기를 쐬고 오면 식욕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마음도 한결 편해집니다. 취침 30분 전 스크린 끄기. 아예 전자기기를 멀리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침대에 눕기 30분 전부터는 불을 끄고 휴대폰도 잠시 먼 곳에 두어보세요. 머릿속이 잔잔해지면서 잠에 들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한 오늘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쌓여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9. 오늘의 결론은 결국 일상에서 즐겁게, 편안하게 운동을 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상 자체를 조금 더 건강하게 꾸려가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운동복을 갖춰 입고 러닝머신 위를 뛰거나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규칙적이면서도 자기 페이스에 맞는 생활 속 움직임, 부담 없는 식습관, 충분한 휴식,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가 합쳐지면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장수라는 커다란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습관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꾸준히 해나가려는 태도입니다.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 하다 보면 결국엔 포기하거나 몸에 무리를 주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이 정도라면 해볼 만한데 싶은 수준의 소소한 목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면 어느새 내 라이프 스타일에 녹아들어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주변에 이런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서로 동기부여를 해보세요. 운동은 하기 싫고 그렇다고 건강을 포기하기도 싫은 사람들이라면 생활 속에서 움직임과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택한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이 나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니까요. 운동을 좋아하고 규칙적인 운동에서 행복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린 소소한 팁을 하나씩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느끼긴 어렵겠지만 그렇게 부담 없는 습관들이 쌓인 결과가 미래의 나를 놀랍도록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운동 없이도 건강하고 힘들이지 않고도 즐겁게 사는 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찾아오길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벼운 마음과 편안한 몸으로 보내시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글이었지만 실제로 독자 여러분이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고 느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장수의 가장 큰 비결은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를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그 마음가짐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 이 글을 다 읽으셨다면 화면을 잠시 내려놓고 1분만이라도 가벼운 기지개와 함께 목과 어깨를 돌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운동 필요 없이도 건강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작은 습관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